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유도 로켓이 미국 수출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방사청은 7일 국산 7인치 유도 로켓 비중이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비교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비교 시험 즉 FCT는 지난해 10월은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국산 무기의 불식 테스트는 당시가 처음이었죠. FCT는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동맹국의 우수 장비 기술을 시험 평가하는 미 국방부의 프로그램입니다. FCT는 미 국방부가 수입을 고려하는 무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국에 무기를 수리하려면 제일 먼저 FC를 통과해야 하죠.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도 FCT에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험에서 비공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완벽한 상태에서 10발의 목표물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당시 미국 평가은 퍼펙트하다고 말하면서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FCT 통과 덕분에 비공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미국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미국과 또 중동 국가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맞서고 있는데 이란 해군은 소형 고속정으로 미 해군의 전투함을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미 해군이 비공을 가지면 이란의 소형 고속정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죠. 또 중동 국가들에게 빈공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19년 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IDTEX 2010입니다. LIGNX-1은 천공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 철매트와 함께 각종 유도 무기 모형을 전시했는데요. 사실 중동교 방산 수출에 대해 포괄적인 엠바고, 즉 보도금지가 걸려있어 언론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인접한 사우디는 우리 방산대 기업에게 큰 시장으로 성장했죠. 특히 이란과 갈등 그리고 자국군이 운용 중인 각종 무기체계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인 자주포와 천무 그리고 각종 유도 무기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것이 방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LIGNX-1이 생산 중인 2.7인치 유도 로켓 비중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때 관심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2019년 6월 방한했을 때로 이어집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비전이 공성공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사우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자주국방도 포함돼 있죠. 사우디의 자주국방 노선에 한국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LDD의 국방 알린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널리 알려졌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이때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천공과 다연장 로켓인 천마와 해상방어용 단거리 유도무기인 비공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비공은 어떤 무기일까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에서 북한군의 도발 우려가 높아졌죠. 특히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고함포에 공기부 양정 7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완공함에 따라 적이 기습 상륙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이전에 서북 도서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는 자동 조준 장치가 없이 병사 수명이 달라붙어 수동으로 톱니바퀴를 돌려 조준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백령도에서 북한의 공기부 양정저지 임무를 맡고 있는 해안포는 M4647 전차에서 90mm 주포만 떼어내 고정식 포대를 개조한 곳이었는데 M4647 전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이 옛 소련에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두 전차 모두 2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 기갑부대를 이끈 조지 패튼의 이름을 따 패튼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M46 전차는 6.25 전쟁 때 사용됐고 M47 전차는 1956년 우리 군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구식 전차로 만든 해안포는 사격 통제 장치가 없고
방향 전환도 수동으로 해야지요. 적을 발견하면 병사 한 명이 가로를 조정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세로를 조종해 포신을 겨눈 뒤 남은 한 명이 포탄을 집어넣고 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해안포로 최고 속도 50노트인 북한의 공기부 양정을 잡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가까운 해군기지에 50명이 탑승하는 공방 이후 무려 35톤 명이 탑승하는 공방3 20톤 무게의 공기부 양정을 배치했는데요. 이들은 시속 90km의 고속으로 이동해 특수부대를 상륙시킬 수 있죠. 따라서 고속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북한 공기부 양정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등장한 유도 무기 체계가 바로 비용입니다. 비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0년에 개발한 뒤 방산기업인 LIGNX1이 생산하고 있는 유도 로켓인데요. 일반적인 로켓은 유도 기능이 없지만 지금은 유도 조종 장치 때문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공은 개발비는 600억 원이 들었습니다. LIGNX1은 ADT와 2012년 말부터 3년 동안 비용 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1년 동안은 20여 차례의 비행시험에서 높은 명중률을 보였죠. 2016년 6월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LIGNX1은 지난 2016년 12월 방사청과 약 100억 원 규모의 비공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공 양산 사업은 6년간 진행되는데 총 사업 규모는 1200억 원으로 해병대를 시작하여 해군 육군에 단계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공기부 양정은 공기를 아래로 품어 지상으로부터 떠오른 상태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인데요. 수륙양용으로 육지뿐 아니라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죠. 일반 선박이 접근할 수 없을 개펄 위도 질주할 수 있으며 공기 쿠션 덕에 바닷과의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아 빠른 속력으로 물살 위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공방급으로 불리는 공기부 양정을 140척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에 35명에서 50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에서 90도로 우리 해안을 상륙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기부 양정을 이용한 기습 공중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인데요. 최근 육군에 전력화되고 있는 아파치 헬기는 공기부 양정을 타격할 수 있는 친밀히 로켓을 최대 76발을 탑재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공군 기본훈련기 KT-12 로켓탄과 기관총을 장착한 KA-1을 공기부 양정된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백령도 바로 앞에 고함포의 공기부 양정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기존 항공 전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상륙을 완전히 저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구원파에서 공기부 양정으로 서북 도서에 상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인데 육지에서 출동할 경우 대응이 늦기 때문이죠. 바로 70일 이유도형 로켓인 비공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당초 비공은 미 해군 연구소에서 시작한 저가형 유도탄 연구의 산물입니다. 2000년 10월 예년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의 소형 보트가 자살 테러를 감행해 미군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죠. 미 해군은 해에서 주로 하품과 같은 대형 대한미사일이나 엑센트 등의 대공 미사일을 활용했는데 고속 소형 함정을 이용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2007년 미 해군 연구소는 한국의 방사청과 MOU를 맺고 신형 70mm 로켓 유도무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 공동 연구 과제였던 적과 유도 영상 로켓 일명 로고를 바탕으로 체계 개발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미국과 공동으로 체계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응용 연구를 마친 로고 사업은 미국 측의 소요가 변경돼 부득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ADD가 주관하고 LIGNX1이 체계종합 취재업체로 참여하며 2010년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죠. 로고는 영상 탐색기를 적용해 저가의 유도 로켓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2.7인치 유도 로켓은 대부분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은 외부에서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된 레이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서 특정
표적만을 지정해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부유하는 해상 표적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레이더를 표적에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표적 근방까지 비행 후 영상 탐색기를 사용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 다수 표적에 대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해 운용성 측면에서 엑셀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 탐색기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계절 등 다양한 시나리오, 대한 영상 자료의 분석 수집 이런 결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뒤 비공은 2018년도 미국의 FCTR 후보 중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북한 공기부 양정을 초토화시킨다. 개발의 핵심은 기존 친밀 유도 로켓인 히드라칩의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통한 적외선 영상 추적 방식의 발사 후 망각형으로 개발돼 다중 표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죠. 발사 후 망각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전차를 알아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공은 발사 후 유도 비행하며 영상을 추적해 목표물을 타격하죠. 북한군이 공기부 양정 여러 대를 투입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의 핵심 경쟁력은 해외 유사무기 체계 대비 값이 싸고 단독 작전이 가능한 독립체계라는 것인데요. 유도 로켓의 핵심 구성품인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를 소형화하면서 기존 유도 무기 가격 대비 30% 수준의 저비용으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단가는 수천만 원대로 헬파이어 미사일이 2억 원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죠. 또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표적 탐지 장치와 표적 정보를 관리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발사 통제 장치 타격 체계인 유도 로켓이 한 차량에 탑재돼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공은 신형 전술 차량이나 트럭에 20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발사기를 2대 장착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죠. 탄도 위력이 약한 편이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공기부 양정을 요격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사거리는 5km에서 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공은 2017년부터 서북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에 노후한 고종형 해안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비공은 해병대가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무기체계인 셈입니다.